오는 14일 트럼프의 생일을 맞아 전국적인 3차 노킹스 시위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대규모 거리 시위 대신 지역 조직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 공동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멕시코전은 현지 커뮤니티와 대규모 거리 축제로 치러집니다.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 도시들이 노숙자 주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추가 재원과 근본적 해결 없이 임시 방편에 그쳤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부정귀화 이민자 17명의 시민권 박탈 절차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인근에서 규모 3.1을 비롯한 3차례의 연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펩시가 최초로 운전자가 없는 무인 트럭 41대를 물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무사고로 높은 효율을 증명하며 물류 혁신을 이끈다고 전했습니다. FDA가 백탁 없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신성분 베모트리지놀을 25년 만에 승인했습니다. 미국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체 응원전을 앞두고 있는 한인사회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은 개막일 경기를 앞두고 있어 한인사회 월드컵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 응원전을 준비하는 LA 레즈 운영위원회는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게임보다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가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세대 차이 없이 배경 상관없이 한 커뮤니티가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면서 응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인 사회를 하나로 뭉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순수 로컬 축구 팬들인 올레드 응원단이 단체 응원을 이끌게 됩니다. 저희가 진짜 밤낮 주말 상관없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모였습니다. 각자 학업과 생업들이 있는데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프타임 공연으로는 화랑 청소년 재단의 난타를 비롯해 K-팝 댄스, 클래식 연주, 전통 무용과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어 축구 관람 외에도 즐길 거리가 풍성한 저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초대형 태극기가 등장하는 퍼포먼스는 행사장의 분위기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각 기업들의 체험 공간을 비롯해 40개 이상의 푸드 트럭들도 들어서 다양한 먹거리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기 전 선착순 1000명에게는 붉은 악마 티셔츠, 반대나 응원봉이 무료로 배포되며 경기 후에는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한국 왕복 티켓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체코와의 첫 번째 경기는 오는 11일 오후 7시에 열리며 단체 응원이 펼쳐진 리버트 파크는 오후 2시부터 오픈합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다가오며 또다시 트럼프 반대 시위인 노킹스 시위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보다 규모가 작고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군중을 끌어모은 노킹스 시위가 열린 지 2달이 넘은 시점에 오늘 14일 또 다른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개최된 3,000개 이상의 노킹스 행사에는 수백만 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집회였습니다. 미국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집회에는 500만 명 이상, 10월에는 7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지난 3월에는 800만 명가량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행사는 다가오는 6월 14일 일요일로 예정돼 있으며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미국 건국 25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UFC 경기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던 이전 대규모 거리 집회와 달리 이번 6월 14일 행사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 전략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중심은 배우 제인 폰다가 재출범시킨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 주최로 뉴욕에서 열리는 라이즈 업 싱아웃 콘서트입니다. 또한 노킹스 연합 등 진보 단체들의 주도하에 전국 각지의 거실, 커뮤니티 센터, 상점 등에 모여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시민들끼리 소통하는 소규모 시청 파티 형태로도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 200여 곳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남가주에서는 플러턴, 산타모니카, 산타클라리타, 뮤리에타, 해멧, 팜 데저트 및 비스타의 특정 장소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OITV 뉴스 조성현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기술기업과 대학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해당 비자에 의존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데 악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 전문 외국인에게 연 8만 5천 개 한도로 추첨 발급되며 최장 6년의 임시 취업만 허용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편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막고 미국 노동자 채용을 강제하고자 해당 고액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판사들이 법원 시스템을 망치고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These federal judges are really giving us a hard time. It's really crazy what's going on with the court system. They are giving us a very, very hard time, and they shouldn't be doing it. They're hurting our country very badly. Thank you very 이번 much, 무효화 everybody. 결정은 기존의 합법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기에 향후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펩시콜라 컴퍼니로 잘 알려진 펩시코가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트럭을 도입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35대, 텍사스에서는 5대, 그리고 아칸소주에서 1대의 무인 트럭을 운영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펩시 트럭에 적용된 기술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로 레벨4는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를 해 운전석이 비워진 상태로 사실상 100% 무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주요 기업 가운데 레벨4 트럭으로 물류 처리를 하는 사례는 펩시가 처음입니다. 이 트럭은 일본 상용차 업체 이스지의 모델을 토대로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가티기 설계와 생산을 맡았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출현으로 여간 시간 등 제약이 없어져 수익성과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수천 명의 트럭 기사들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탐사의 다음 단계를 수행할 아르테미스 3호의 승무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미션 전문가로는 안드레 더글라스와 프랭크 루비오, 조종사로는 루카 파르미타노, 사령관으로는 랜디 브레스닉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이번 승무원들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으며 엔지니어링 및 시험 비행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과 신예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에 계획했던 달 착륙에서 달 착륙을 위한 선행 테스트 미션으로 목표가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 3호는 지구 저궤도 테스트 및 도킹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며 실제 달 착륙 일정은 아르테미스 4호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아르테미스 3호는 이르면 2027년 말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